연방공무원 노조연합과 정부가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연방공무원연합의 총파업은 12일 만에 끝났습니다. 이에 따라 총파업에 참여했던 20여 개 기관의 공무원 12만여 명은 오늘 오전 9시를 기해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오늘 새벽 노조가 발표한 협의안에 따르면 쟁점이었던 임금 인상안과 관련해 노사 양측은 4년간 12.6%의 임금 인상과 일회성 연금 2,500달러 일시불 지급에 합의했습니다. 이외에 가족 문제로 인한 유급휴가와 원주민의 전통식 참여를 위한 유급휴가 제공 등도 포함됐습니다. 또 다른 쟁점이었던 원격 근무는 단체 협상안에서 제외시켰습니다. 대신 양측이 재택근무에 대한 지침을 검토하기로 하고 부서별 패널을 만들기로 한 가운데 일부 알려진 내용을 보면 단체 대신 개인별로 평가돼 공정성을 위해 개인과 노조연합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의는 지난주 금요일 정부가 새로운 협상안을 노조에 제시하면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9일 0시를 기해 총파업이 시작되자 여권 관련 업무가 마비되고 학생과 취업비자, 영주권과 시민권 등 이민 관련 업무도 상당한 차질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무원 노조가 단체 협상안에 잠정 합의하면서 정상 업무에 복귀했지만 연방국세청의 3만 5천여 명은 파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정부와 협상을 진행 중인 국세청 노조는 근무 시간과 정보 관리에 대해 양측이 합의했지만 재택근무와 임금, 고용 안정에 대해선 거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국세청 노조는 3년간 22.5%의 임금 인상을 요구했고 반대로 국세청은 9%를 제시했으며 재택근무 역시 단체 협상안에 포함됐습니다. 국세청 노조원들은 오늘도 오전 7시부터 오타와 등 곳곳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국세청 노조 파업에도 세금 보고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는다며 오늘까지 신고를 마치도록 밝힌 바 있습니다. 캐나다 주택 시장이 2025년이 되면 완전히 회복될 것이란 예측이 나왔습니다. 캐나다 모기지 주택공사는 전국의 주택 시장이 내년 반등을 시작으로 2025년이 되면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25년이 되면 거래 건수가 50만 5,200여 건에 달하고 평균 집값도 75만여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전망은 거래 건수가 47만 3천여 건, 집값은 66만 5천여 달러, 올해는 거래량이 42만 천여 건, 집값은 64만 3천여 달러로 예상됩니다. 다만 경제 상황과 주택 공급이 변수로 작용할 예정입니다. 공사는 2024년과 2025년엔 주택 착공이 일부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지만 온타리오주 토론토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처럼 공급이 제한된 지역에선 공급 격차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국내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거래량과 가격 모두 예측보다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사에 따르면 주택 거래 건수는 2021년까지 증가하다 2022년 들어 감소했고 올해도 42만 3천여 건에 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즘 운전을 하다 보면 색이 바래거나 벗겨진 건 물론 심지어 읽을 수 없는 상태에는 차 번호판들이 눈에 자주 띕니다. 온타리오주에서 읽을 수 없는 번호판을 달고 운전하는 건 불법입니다. 그런데도 교체 비용을 지불할 수 없거나 단순히 내기 싫어서 또 귀찮아서 등 여러 이유로 교체하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로 인해 사고가 나거나 불만이나 음주운전 등을 신고하고 싶어도 번호를 알려줄 수 없게 됩니다. 또 사고지의 고속도로에서도 번호판 판독이 어려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기기가 차량 번호를 인식하지 못하게 되면 11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407 고속도로 측은 손상된 번호판을 고속도로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번호판 관리는 온전히 운전자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역시 제재를 하거나 교체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는 없어 보입니다. 온주 정부는 온주 경찰에 자동 번호판 판독기를 장착해 판독하고 있다며
운전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정부가 이런 문제와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장 어떤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손상된 번호판이 증가하자 온주경찰은 번호판이 녹슬거나 부식되는 경우 또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동 번호판 판독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손상된 번호판이 많아 더 가까이 가야 하기도 하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숫자 1과 영어 I가 구별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의 벌금 부과 역시 경찰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번호판 교체는 서비스 온타리오에서 가능하다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무료지만 5년이 지나면 $59를 내야 합니다. 이와는 달리 미국 뉴욕의 경우 번호판 코팅에 손상이 있을 경우 무료로 교체해주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정부가 놀스옥에 위치한 할리우드 공립학교를 증축, 개선할 계획입니다. 학교 신설과 기존 시설 개선 등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교육 투자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정부는 헐리우드 애비뉴 360번지에 위치한 할리우드 공립학교를 최첨단 시설로 증축하거나 개조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개인 지도와 정신건강 지원도 해줄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성은 온주교통부 부장관은 윌로우데일 지역의 인구가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육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충을 적극 추진해 왔다며 이번 자금을 통해 향후 수년간 가정과 학생이 집 근처에서 양질의 학습 환경을 누리도록 보장해 줄 수 있어 윌로우데일 지역 사회에 매우 기쁜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온주 정부는 향후 10년간 학교 건축과 보수, 개축에 $150억 달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경찰이 놀스역 서쪽 더프리 스트리트과 스틸스 애비뉴 웨스트에 있는 식당 매니저로 일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55세 아미크 캐스 하바지를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용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난해 5월 1일부터 지난달 28일 사이 여성 2명을 협박하거나 3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식당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에글링턴 애비뉴 이스트 남쪽 오코넬 드라이브에서 이날 처음 본 여성을 껴안고 입맞춤한 뒤 도주한 용의자 이미지를 공개하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버스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접근해 말을 걸기 시작한 남성은 버스에 타선 자신의 옆자리에 앉도록 강요했고 하차 후 범행을 저지르다 여성이 강하게 거부하자 달아났습니다. 50대 용의자는 키 180cm에 짧은 수염이 나고 특이한 액센트를 가지고 있으며 범행 당시 회색 재킷에 청바지와 갈색 부츠, 검정색 야구 모자에 안경을 썼습니다. 지난 주말 온타리오주 마캄에서 펜타닐을 과다 복용한 3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 로빈슨 스트리트과 48번 하이웨이 인근에서 펜타닐로 추정되는 약물을 과다 복용한 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이들 중 3명이 숨지고 1명은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욕지역 경찰은 펜타닐이 몰핀이나 헤로인, 옥시코돈 같은 다른 약물에 비해 훨씬 더 강한데 이를 모르고 과다 복용할 수 있어 특히 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절대 혼자 있을 때 마약을 사용하지 말고 응급 상황에 필요한 날록선 키트를 준비하며 혼합 약물은 피하고 복용량도 매우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욕 지역의 오피오이드 관련 사례는 온주의 다른 지역보다 낮은 편이지만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은 160여 명에 달했고 2020년에 69명, 2021년엔 72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집주인을 평가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개설돼 세입자들의 다양한 리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1년 준비 끝에 개설된 ratethelandlord.org는 임대주택의 건강과 안전, 세입자 존중, 개인정보 보호, 수리,
안정성에 대해 점수를 매기고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 작성자 신원은 공개하지 않지만 집주인 이름은 공개됩니다. 거주하면서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이사한 뒤 리뷰를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외 세입자 조합이나 권리에 대한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설 초기 캐나다와 미국만 대상이었는데 이 사이트를 본 영국과 호주 세입자 조합의 요청으로 4개 나라에서 리뷰들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개설한 온주민 2명은 의사와 식당에 대한 평가는 가능한데 집주인에 대한 평가가 없다는 데서 착안해 사이트를 개설했다며 오해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리뷰에 대한 불만은 언제든 홈페이지 양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